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대상자 중에 우울 위험군이 16.9%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정신건강이 적신호가 켜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강조되는 시점인데요. 이런 국민의 정신건강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곳들 중 하나가 바로 국립공주병원입니다. 1998년 개원 이래 중부권의 정신건강 문제를 책임지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면서 재난심리지원 기반을 확충해서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정되기도 한 국립공주병원의 책임자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국립공주병원 이종국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해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국립공주병원이 무엇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국립공주병원은 충남 공주에 자리 잡고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정신병원인데요. 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국립정신병원이 5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충청권을 책임지는 국립정신병원으로서 환자 진료, 또 정신건강,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또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 정신건강 정책을 수행하고 또 여러 전문 인력들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하는 그러한 공공 정신 의료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인데 네. 전국에 5곳이 있고 예. 그중 한 곳이고 네. 최우수 책임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네. 이 정신의료 서비스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원장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부분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선은 과거의 국립정신병원들은 좀 만성 환자들을 주로 많이 봤었는데요. 최근에 올해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감염병이 동반된 정신질환 환자들이 치료받을 만한 곳이 좀 많지 않습니다. 정신질환도 있고 감염병이 있다 보니까 일반 병원 어려워해서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5개 국립정신병원들이 그런 환자들을 떠맡아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립공주병원도 초기부터 확진자들하고 접촉했던 환자들도 분리해서 치료도 하고 네. 또 확진된 환자분들도 저희가 또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동반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또 최근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응급환자, 정신 응급환자라든지 급성기 환자들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만성화되기 전에 빨리 치료해서 빨리 사회 복귀시키는 그런 데 집중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국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조금 내가 필요하다 싶을 때 이렇게 정신과를 찾아서 의사와 상담하고 진료를 받고 이런 것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주변 분들에게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하기 참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이 공주병원에서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회적인 편견이나 낙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다행스럽다고 할지 최근에 그래도 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감염병이 있으면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과적인 어려움, 예를 들면 코로나 블루라든지 이런 우울증, 불안증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또 상담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각종 재난 상황,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마음에 힘든 것들이
이제는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게 됐고 저희 국립공주병원에서도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평상시에 또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었죠. 예를 들면은 해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공주 정신학술문화제 그걸 통해서 학술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그 홍보라든지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안내, 캠페인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하기 어려울 때는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소아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청소년 또 다양한 그 연령대 생애 주기별로 또 그런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배포도 하고 비대면 상담도 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성을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께서 우리가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얘기하면 네. 굉장히 무섭지만 네. 정신도 몸과 마찬가지로 감기에도 걸리고 몸살에도 걸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네네네. 참 이해가 쉽더군요. 네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 호소하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네네네. 공주병원에서 이런 트라우마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센터를 문을 네네. 여셨죠. 그게 네네. 이제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인데 네.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제 1년 반 됐는데요. 작년 6월 30일자로 전국에 이제 5개 국립병원에 예전에 이제 서울에도 있었고 부곡에 있었는데 나머지 나주, 춘천, 공주에다가 트라우마 센터를 개설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마음안심버스를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을 해서 마음 안심 버스요. 마음안심버스. 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동형 진료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은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네. 재난 현장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찾아오기도 어려워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요. 예, 네. 또 좀 접촉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마음 안심 버스를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고 검사 장비라든지 또 전문 요원들 상담한 전문 요원들이 같이 탑승을 해서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관도 가고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그 대상자가 있는 곳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일단 심리 지원, 재난 심리 지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마음 안심 버스 이용한. 그다음에 이 재난이라는 트라우마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들이 또 현장에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또 교육시키고 또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 훈련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작년에 올해 만든 건데요. 이 마음을 심는 사람들이라는 책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그 어떤 재난 인식 개선이라든지 경험을 수기로 만들어서 네. 공모전을 해가지고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서 만든 이 다양한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 곳곳에 배포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재난이나 트라우마 상태에서 이런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편견도 없애고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좋은 일 하셨는데 이 트라우마 센터 그리고 마음 안심 버스 이런 것을 이용하신 분들이 네. 반응이 어떻든가요? 혹시 현장에서요?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게 없었다면 혼자서 그냥 고통을 겪고 누구한테 호소하기도 어려운 네. 그런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 서비스의 내용이라든지 질도 굉장히 좋아져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자원 이런 것도 안내해드리고 또 아주 심하신 분들은 정신과 진료까지도 연결해드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그 재난이나 트라우마 있을 때 이외에도 평상시에 그런 트라우마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또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네. 이런 분들이 또 콜센터 직원이라든지 네네. 이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소진 예방도 되고 일할 수 있는 능률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잘 서로 알겠습니다. 와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는 매우 우울하고 뭔가 좀 힘이 많이 빠지고 평소에 나같지가 않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예. 이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 여기로 연락하셔서 예.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기관에서 원하면 기관이나 단체에서 원하면 마음 안심 버스가 또 갈 그렇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올해도 그 거의 뭐 매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네. 경찰서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관공서 또 코로나19 대응하는 인력들이 또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의 종사자들도 힘든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도 드리고 힐링 프로그램을 해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아예 그냥 그 템플스테이처럼 저희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의료 서비스 기관이 전국에 5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집 가까운 곳에 꼭 신청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떤 기관이든지 사실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최우수 책임운영 기관이 된 데는 조직의 역량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그 일을 하려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가 되고 역량을 갖추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항력이라든지 이게 힘을 갖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공주병원에는 한 180명 정도 그 인원이 있는데요. 의사도 있고 네. 간호사, 사회복지 심리사 이런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또 행정 인력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직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또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 전문 교육들 모아서 하기도 하고 직종별로 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 그런 교육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게 하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시간도 내주고 하면서 교육 훈련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였고요. 또 하나는 각자가 갖고 있는 역량들이 또 직결돼서 서로 협력하고 팀이 돼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팀 단위, 가장 중요한 기초된 팀 단위이기 때문에 팀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또 부서장, 또 팀원들 해서 또 직역별로 또 부서별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자주 했고 또 바로바로 결정해 나가고 또 저 역시도 그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해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부서마다 다니면서 간담회도 하고 내부 역량을 키우고요. 또 외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대외적인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내 기관에 있는 다양한 의료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이라든지 그쪽하고도 실제 MOU도 맺고 협력 체계도 하고 또 2020년부터 저희가 운영자문위원회도 거기에 소비자 또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 우리 내부랑 같이 해서 1년에 2번씩 집중적인 그런 그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여러 의견 수렴해서 역량을 키워가고 우리 해야 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많은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만족도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직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셨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다음 책임운영기관 최우수 기관을 노리고 계신 기관장들께서 네. 많은 참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다른 해보고요. 데도 잘할 거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이 국립공주병원이 중부권의 정신건강 거점 기관인데요. 앞으로도 이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지금껏도 잘해 오셨지만 또 내년부터 어떤 새로운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했던 것들은 계속 잘해 나갈 것이고요. 또 새롭게 요구되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게 결국 저희 정신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게 정신 응급 환자에 대한 위기 대응. 아하. 또 코로나가 많이 안정되긴 했지만 혹시라도 그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환자들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설도 보완하고 또 저희 팀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역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그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도 조금 하려고 하다가 많이 못했는데 원장부터 또 뛰어다니면서 그런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기관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또 같이 모임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역량 또 외부적 역량과 함께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의 협력, 운영, 네트워크 그런 거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요. 하나 더 한다면은 이 대국민 특히 취약계층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또 이 트라우마에 취약한 그 계층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자기 자리에서 소진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내년에도 준비하신 계획들 잘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는 더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원장님.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서 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2, 3년 이렇게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면 좀 이겨낼 수 있을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트라우마가 있든지 스트레스가 있을 때 힘들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고 적응 스스로를 과정에 있는 보호하는 거거든요. 기제죠. 예, 네. 예. 근데 그거를 너무 또 낙담한다든지 나만 몸들은 내가 뭐 약해서 또 마음이 약해서 내가 취약해서 나만 그런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 떨쳐버리고요. 네.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 주변 사람이든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흉이 안 되거든요. 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알려져 157-0199라고 하는 핫라인 전화에서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라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저희 국립공주병원만이 아니라 곳곳에 많이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건 또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도움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없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하고라든지 친구들하고라든지 주위 어떤 그 관계망을 유지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힘들 때 도움 요청하고 함께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손만 내밀면 잡을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지인들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주병원의 이종국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